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로드트립! 벌써 3월 말이 다 되어 4월이 다가오는데요. 4월이 오는 만큼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달라진 학업 분위기와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재학생분들은 작년과 달리 학년이 올라간 만큼 학업에 더 열중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남은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 힘내시기 바라며 첫 번째 곡으로 정승환의 눈사람 들려드릴게요. 멀리 배웅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에 오고 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 다음 말은 이제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둘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히스토리 메모리. 글로벌 로드트립, 오늘의 여행지는 스페인입니다. 오늘의 여행지 스페인에서 DBS 국원들이 뽑은 히스토리 메모리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스페인에서는 라토마티나라고 불리며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음악, 춤 공연, 거리 행진,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른아이 구분 없이 모두들 악동이 된 것처럼 토마토를 던지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받은 스트레스를 단번에 풀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고 싶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축제가 생기게 됐을까요? 이 축제는 근래에 생기게 된 축제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재미있는 추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에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음악을 선보인 연주자들에게 토마토를 던지면서부터 생겼다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트럭이 지나가다가 사고로 토마토가 다 쏟아지게 되면서 떨어진 토마토로 장난을 치다가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값 폭락에 분노한 농부들이 시행정에 불만을 품고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지게 되면서 토마토 축제가 발전되었다는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이유로 거인과 큰머리라는 민속축제에서 청년들이 야채를 던지면서 싸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이 사건으로 몇 년 동안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면 토마토를 던지고 노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4년에서 45년에 시작된 이래 초기 토마토 축제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에 잡혀가곤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년들이 토마토를 마구 던져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에게 젊은이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시민사회가 모든 소란을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너그럽게 포용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고 1957년에 이르러 분열시의회는 안전수칙과 규칙을 정해서 토마토 축제를 공식적인 지역축제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던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고 했을 경우 남들에게 손가락 받기 쉬운 행동이지만 이 축제에서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즐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방신기의 풍선 들려드릴게요.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다시 싣고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라라라라라 세월이 흘러도 라라라라라 잊어버려도 라라라라라 노란 풍선을 담을 수 있을까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셀럽 매거진. 두 번째 시간은 인물에 대해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 셀럽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앞서 스페인의 역사 여행을 하고 오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마토 축제를 없애려 했던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코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즉 프랑코 시대에는 토마토 던지기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고자 토마토 축제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프랑코는 1892년에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방에서 태어났는데요. 자라면서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타고난 군인이었던 그는 모로코의 게릴라전에서 용맹을 떨치며 유능한 장교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는 나폴레옹 이후 최연소 장군으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차차 세력을 강화했죠. 그리고 그는 사회의 규범을 군대식으로 해석했고 군인은 훌륭한 지휘하에서만 복종을 하고 국민 또한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만 봐도 독재자의 길을 걸을 것만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도 그는 히틀러와 견줄만한 정도의 독재자가 됩니다. 하지만 프랑코는 생김새도 뚜렷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처량하고 작았기 때문에 인상적인 대중연설가는 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나폴레옹의 경우도 훌륭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죠. 프랑코에겐 목소리가 콤플렉스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가끔씩 그는 공무를 뒤로하고 며칠씩 낚시와 사냥을 즐기곤 했고 매우 가정적이며 전통적으로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면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다들 두려워할 만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단호한 절대군주였는데요. 짐은 곧 국가다 라는 말이 있듯이 프랑코는 곧 스페인이었고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정말 독재자의 대명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죽을 때까지 스페인을 통치했고 지금은 스페인의 동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975년 11월 20일을 끝으로 8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후 토마토 축제가 다시 생겨나게 되어 지금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토마토 축제가 다시 생겨나서 다행이라는 의미로 이적의 다행이다 들려드릴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에 다이나믹 오트. 이번 스페인의 여행지는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에는 어떤 다이나믹 오트가 있을지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다이나믹 오트는 바르셀로나에 위치해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스페인의 랜드마크인 만큼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바르셀로나의 거의 모든 곳에서 높이 솟은 8개의 첨탑을 볼 수 있죠.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를 대표할 만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1882년을 시작으로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착수됐는데요. 1년 후 가우디가 그것을 이어받아 자신의 말년을 교회 건립에 바쳤지만 완공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신이 건축한 성당의 완공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더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건축에는 아르누보와 고딕 양식을 결합하여 교회를 설계했는데요. 그리고 외관은 탑과 첨탑, 정교한 파사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모래성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색깔도 모래색에 가깝고 건물 자체가 우리가 만화에서 봤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래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우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또 건축에 있어서 가우디는 자연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신도석을 걸으며 숲의 나무와 같이 구성된 기둥을 관람하실 수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의 세부 장식에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하게 된다면 해설가에게서 들을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하에는 박물관이 위치해 있어서 파밀리아 성당의 역사와 가우디의 생애를 설명해 놓은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니 꼭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첨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줄이 많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탑에 올라가시려면 예매할 때 탑이 포함된 티켓을 사야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올라가셔서 넓은 바르셀로나 도시를 한눈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밀리아 성당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모래성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더욱 힘들어 잠들 수 없어. 우리 사랑한 날들 매일 맞춤만처럼 너무 간절히 사랑한 추억을 이별이란 파도에 무너진 모래성처럼 아름다울수록 더 아프단 걸. 왜 그때 우린 알지 못했나. 아니라는 걸, 안 된다는 걸 맨 처음 알게 됐을 때 포기했다면 너 같은 사람 아프게 하고 미련한 나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 사랑한 날들 매일을 마침만처럼 너무 간절히 사랑한 추억을 이별이란 파도에 무너진 모래성처럼 아름다울수록 더 아프단 걸. 왜 그때 우린 알지 못했나. 노력해볼게. 오랜 뒤에 다시 만나면 된다고 잠들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하던 내가 나보다 더 힘들 테니까. 너무 소중한 추억 하나까지 시간이란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면접은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현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가 기수의 임동현, 방송의 저 심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현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서 함량과 대학 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3월 28일 수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현론사 방송국입니다.